예, 최민희 독재 아웃이라는 손팻말, 이 사진이 보입니다. 오늘 이 피켓 시위 손팻말 상징하는 게 만만치가 않겠죠?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날입니다. 일단 여러 의혹과 논란이 제기되면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바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일단 오늘 어떤 청문회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정동영, 과기부 백영훈, 여성가족부의 강선우, 해양수산부의 전재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에 대한 해명과 설명, 각종 의혹들에 대한 발언이 집중이 돼 있죠. 지금 이 시각에도 첫날 4개의 청문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 일단 본론은 잠시 뒤에 이어지는 주제에서 만나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과방위에서 백영훈 과학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어떤 질의를 받았는지 그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경호에게 이 피켓을 띨 것을 요청드립니다. 띄워주세요. 띄워주세요. 예. 띄세요. 띄세요. 자, 이거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띄세요. 띄세요. 자, 제가 지시했습니다. 띄세요. 이상위원님 앉으세요. 자, 이거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이게 독재예요, 이게. 뭐가 독재입니까? 이게 독재가 뭐예요, 이게 독재라고. 누가 뒷상을 두드립니까? 이상위원님. 물러서세요. 협조하세요. 협조 못해요. 우리 경위들 제자리로 돌아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홍보하실 만큼 홍보하셨고요. 제가 보기에 충분히 네, 그렇게 보입니다. 국민들이 보겠어요, 저걸 보겠어요. 왜 당신이 이거 판단해요, 그거를? 그만하세요. 싫은 거지. 창피하게 하지 마시고. 갑자기 자꾸 나한테 한번 했는데 미안해요. 저희가 길게 가감없이 보여드린 영상 그대로입니다. 오늘은 백영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입니다. 인사청문회 주인공은 백영훈 후보자인데 이례적으로 야당 의원들이 저 규탄 손팻말, 최민희 과방위원장, 그러니까 최민희 아웃, 이 피켓을 들었고 아예 저 성춘 부장님, 예. 국회 질서유지권까지 발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회의를 빨리 진행하려는 위원장의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좀 보는데 사실 민주당도 야당 시절에 피켓을 들었던 적이 있죠. 그리고 엄정히 국회법을 따지고 보면 저렇게 피켓을 부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저는 그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저렇게 피켓을 붙였을 때 그것 때문에 뭐 회의가 뭔가 파행되고 정해됐을 때 저는 그렇게까지 파행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만약에 회의를 진행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사실 예. 인사청문회도 그렇고 국정감사도 그렇고 대부분의 대정부 질문 모든 대부분의 회의들이 야당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회의를 제대로 못할 경우 피해를 보는 건 야당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도 민주당이 충분히 피켓으로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떼는 게 낫지 않겠냐는 얘기를 그때도 했었거든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거 때문에 피켓 하나 때문에 계속해서 회의가 중지되고 회의가 연기되고 뭔가 파행이 된다면 야당 손해예요. 회의를 열어서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어떻게든 송곳 질문도 하고 예. 뭐 검증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 여당은 방어수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렇게 파행되는 것이 야당에 불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저걸 끝까지 붙일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저는 최민희 위원장이 뭐 경호권을 발동해서 저걸 떼고 빨리 회의 진행할 수 있는 그 절차를 밟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성춘 부장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이 피켓 갖고 싸우는 건 여야 할 것 없이 그쵸, 공이 다 싸잡아서 비판받을 만하다 뭐 이런 말씀하시죠. 민주당도 했었기 때문에 예.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회의 진행하는 게 영순위가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런 장면 저도 뭐 뉴스탑 10 짧지 않게 진행했습니다만 처음 봤어요. 국회법에 따라서 이거 질서유지권 발동해서 국회 경위들이 출동해서 이렇게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의 이제 피켓을 이제 손팻말을 떼는 이런 독재가 어딨냐라고 했는데 실제로요 이런 피켓 공방을 두고 1년 전, 2년 전까지 여야 의원들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하면서 단 한 차례도 피켓을 든 적이 없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단 한 차례 있습니다. 본회의장은. 근데 저희는 방통위 이 수많은 의제를 다룰 때도 피켓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8월에 민주당에서 혹시 오염수 관련해서 또 구착한 바가 있네요. 물론 횟수는 줄었겠지만 이걸 떼는데 국회 경위들을 동원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발상이 어디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는 발상이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이거 유감을 표시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위원장님. 적법한 조치를 취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현정 의원님. 야당에서는 아니 피켓을 붙였다고 손팻말 붙였다고 국회 경위들 동원해서 떼어내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 건가? 여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전에 다 이렇게 피켓 붙인 거 너무 과하니까 여야 합의해서 그동안 민주당 당시 야당은 붙이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이제 당 대표 나간다고 법사위 위원장을 그만두니까 이제 법사위가 조용해지니까 이제 과방위가 저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최민희 위원장, 저는 국회를 제가 오랫동안 취재를 봤지만 경위들이 이렇게 상임위원장에 들어와서 저렇게 뛰는 형이 저는 처음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 경위들이 뭐 점거 농성을 한다든지 문을 다 잠궜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제 국회 경위들이 출동을 하는데 저렇게 이 팻말을 떼는데 경위들이 출동했다? 저런 행위를 과연 이 지금 여당이 한다는 거, 좀 최민희 위원장의 어떤 아무리 상임위원장이지만 저는 상임위원장이 저렇게 권한이 많은지는 몰랐어요. 자, 더군다나 오늘 이 배경훈 후보자에 대한 이제 청문회를 하는데 오늘 최민희 위원장이 보니까 개회도 하기 전에 사내를 선포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전 내내 사실은 사내를 선포하게 되면 법적으로 되면 사내가 선포가 되면 그날은 회의를 못 엽니다. 자, 근데 그래 놔놓고 이제 오후에 어쩌고저쩌고 간에 저렇게 회의를 다시 이제 열었는데 예. 그것 또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아니 본인이 무슨 권한으로 청문회를 하는데 사내를 선포해버리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거의 상임위원장의 독재라고 이야기해도 저는 부족함이 없는데 더군다나 저렇게 경위들 동원해서 팻말을 뗀다? 아니 본인들은 옛날에 피켓 안 붙였습니까? 다 저런 식의 정책 표현을 했잖아요. 물론 저는 저런 피켓 붙이는 행위가 예. 국회에서 그렇게 부적절하다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저런 것 행위들을 정치로 그동안 해왔고 여야 할 것 없이 근데 그걸 경위를 동원해 뗐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엄중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게요. 질서유지권까지 발동되는 청문회에서는 보기 드문 장면. 그 민주당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2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과방위에서 야당하면서 단 한 차례도 피켓 안 들었다. 노정면 의원, 이거 피켓 그만 붙이기로 합의해서 민주당은 그 이후에 안 한다. 근데 여러 장면들이 소환되는 게 있어요. 맞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말처럼 실제로 저 합의 이후에 민주당의 얘기, 그 피켓은 극히 줄긴 했지만 아마 지금 국민의힘 야당에서는 포괄적으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과거에 당신들도 저렇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한다 붙이지 않았냐. 여러 가지 얘기. 또 하나 이 사진도 있더라고요. 당권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박찬대 의원도 과거에 시점이야 특정돼서 그 이후에 민주당도 이걸 안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다 KBS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결사반대 이런 거 다 해놓고 지금 와서 우리 피켓 붙였다고 질서유지권 발동해서 국회 질서유지권 발동하는 게 되냐 이런 취지의 얘기일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로 가볼까요? 여기에서는요. 국민의힘의 보좌진들까지 피켓 시위에 가세했습니다. 아직 확인도 안 됐는데 벌써 후보자를 비방하는 이런 현수막을 붙여놓고 어떻게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야당의 시절에 국방위에서 법사위에서 심지어는 강선우 후보가 속해져 있는 복지위에서도 장관들 인사청문회 할 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자료 찾았습니다. 강선우 후보자 본인이 피켓 이렇게 붙여놓고 장관 청문회를 한 당사자입니다.
그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요, 구자령 변호사님, 그 현역 의원들, 야당 의원들도 의원들이지만 이게 지금까지 강선우 후보자에 불거진 것들이 다 보좌관 혹은 갑질 의혹이었기 때문에 아예 강선우 후보자가 입장할 때 보좌진들도 규탄 손팻말을 들었더라고요. 그렇죠. 충분히 규탄을 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갑을 관계로 해서 갑질이다 이렇게 하기 전에 인간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강선우 후보자 본인이 사회적 약자와 배려를 받아야 되는 사람에 대해서 대우하는 게 그 나라의 국격이다 이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지금 강선우 후보자 본인이 우리나라의 국격을 굉장히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다시 또 이 의혹 제기가 각기 다른 보좌관 2명에게 각기 나온 얘기예요. 변기 얘기도 다른 사람이고 분리수거 얘기도 다른 사람이거든요. 각기 다른 보좌관들이 내 가슴에 상처가 될 정도로 이런 갑질을 당했다라고 할 정도라면은 그거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떤 것이 뭐 맞고 틀리고 그리고 또 이제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어떤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인정한다 안 한다 이 구분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 의혹 제기에 대한 사실관계는 뭉뚱그려서 넘어가고 증인은 안 부르고 그리고 그냥 뭉뚱그려서 유감은 표명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넘어가려는 태도가 그 보좌관들에 대한 정말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좌진들이 전부 다 공분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는 또 사실 보좌관들 사이에서 다 퍼진 소문이었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이미 익명 게시판에 보좌관들이 이런 내용을 올렸었고 이번에 이 논란이 불거지니까 보좌관들이 다시 또 그 대나무 숲이라는 익명 게시판에 터질 줄 알았다. 그리고 이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라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얘기도 더 많다라는 얘기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저 피켓을 드는 거는 그냥 이 인권 침해적인 상황에 대한 압축적인 의사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거를 뭐 국회 선진화법이나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억압할 문제는 아니다. 민주당이 사실 과거에 제일 잘 활용했던 부분이었고 그거를 이제 다수당이 되면서 필요성이 떨어지니까 잘 사용을 안 했지만 그래도 야당 시절에 또 심심치 않게 썼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제 와서는 여당도 됐고 다수당이니까 저거를 틀어막는다? 국회 선진화법은 폭력행위나 이런 걸 제압하기 위한 거지 의사표현을 가로막으려는 게 아닙니다. 피켓을 저런 식으로 경호원을 통해서 치우려고 그러면 나중에 똑같은 발언을 의원들이 하면 그 입도 막을 건가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국민의힘의 보좌진 협의회가 저렇게 아예 청문회 앞에 서서 피켓 시위를 했는데 강성필 부위원장님 어쨌든 그 과기부 장관이든 여가부 장관이든 저 피켓 시위 때문에 일단 청문회 본론이 시작되는 게 꽤 늦어지긴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저 피켓 시위는 양당이 합의했기 때문에 좀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좀 그 최민희 위원장과 관련해 가지고 먼저 최민희 아웃 이런 피켓을 써놨더라고요. 근데 저것은 배경은 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이기 때문에 조금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강선우 후보자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뭐 피켓을 들고 또 시위를 하는 것은 일간 조금 이해할 수는 있지만 과방위 같은 경우는 전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 후보자와 상관없는 얘기로 회의를 조금 지연시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일단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사적 심부름 의혹은 제가 이어지는 주제에 잘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그때 가서 좀 더 따져볼 거 하나씩 뜯어볼 거 다 뜯어보겠습니다. 본질은 이걸 겁니다. 사실은 뭐 강선우 혹은 이진숙 이 여러 논란,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장관 후보자들 주말 새 강훈식 비서실장이요. 이재명 대통령 눈높이가 너무 높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당에서는 아첨도 적당히 하라라고 비판했죠. 무엇보다 논란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대통령실의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가 몹시 궁금합니다.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의혹들이 보도를 통해 나오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걸 낙마 사유로도 보시는지도.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께서 따로 인사권으로 인사권 지명을 하신 거고 그 이상의 특별한 의사표현은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있었는지는 알아볼게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본인들의 소명을 지켜보고 판단한다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잘 소명이 되고 그리고 한편으로 국민적 의혹에 대한 설명도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뭐 직접 추천한 분은 아니고 이진수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그런 답변을 했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떻게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또 그런 확정적인 얘기는 아니고 조금 유감이다. 뭐 대통령도 여성 쿼터는 채워야 되는데 정말 사람이 없어서 큰일이다. 이런 요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뭐 잘 소명이 됐으면 좋겠다.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정춘 부시장님. 예.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규재, 조갑재 두 보수 논객을 만났을 때 아니 이진숙 후보자는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제가 직접 추천한 분은 아니고 조금 문제 있는 듯해 안타깝다. 여성 후보 써야 되는데 정말 사람이 없어 큰일이다. 그럼 누가 추천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뭐 충청권에서 추천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충남대 총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서 추천을 했겠죠.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에 원래 알고 있던 인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예. 이번 장관 인사에서도 소수의 인원은 이재명 대통령과는 전혀 연이 없는 내부로 추천을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영상에 나와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신경을 쓰는 부분은 이제 여성 내각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여성 장관 비율을 30%를 목표로 했었죠. 그래서 한때 30%가 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걸 유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 여성 고위공직자의 비율은 항상 논쟁이 되고 예. 목표치로 삼고 진보 진영에서는 좀 항상 좀 늘리기 위해 노력을 해왔는데요. 지금 22대 국회에서도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겨우 딱 20%입니다. 이것도 많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금 역대 국회에서 가장 높은 수치가 20% 정도인 거고 지금 장관 내각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 때는 결국 20%를 채우지 못했죠. 문재인 정부 때는 30%를 목표로 했었고 예. 이재명 정부는 지금 만약에 다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30%를 넘지 못합니다. 20% 후반인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물론 이렇게 기계적으로 맞추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예. 그래도 여성 후보자를 좀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교육부 장관이나 남아있는 몇 개 후보에 대해서 여성 후보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추천을 해봐라라고 내부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추천을 받아서 지금 임명을 했는데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아직 이진숙 후보자는 청문을 하지 않았죠. 예. 지금 청문회 전부터 좀 논란이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 대통령께서는 내가 추천한 인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입장에서 예. 참 여성 후보자가 너무 없는 것도 큰일이고 이진숙 후보자도 참 청문회 과정이 뭐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다라고 의사를 표명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직접 추천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정규주 주필에게 얘기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런 건 있을 겁니다. 이제 이진숙 후보자가 사실 그동안의 여러 의혹 가운데 자녀 불법, 편법 유학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인정하고 사과했는데 오늘 한국일보 보도 인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두 딸이 사립기숙학교 진학했고 억대 귀족학교 진학했냐. 저는 뭐 억대, 귀족 이런 수식어를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이진숙 후보자가 서울대 10개 만들겠다. 혹은 격차 해소를 그동안 강조했고 강단에서도. 그리고 이 교육부 장관, 교육의 수장이 될 사람에 대한 과거 행동으로 적절하냐. 뭐 이런 비판은 동시에 나올 것 같아요. 우선 강훈식 실장이 대통령의 눈높이가 너무 높다라는 전 이야기 들으면서 예. 이 벌써부터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민심에 귀를 닫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대통령한테 누가 되는 그런 말인데 예. 이런 얘기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중에 돌아가는 데 대해서 비서실장이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특히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뭐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옛날 조희연 서울교육청 교육청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특목고를 폐지하겠다고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두 아들 전부 다 특목고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해명이 어떤지 알아보라고 특목고를 보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진숙 후보자 본인 부부가 다 이제 대학 교수입니다. 근데 미국에 이제 연수를 가서 1년 있다가 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을 전부 다 두고 왔어요. 근데 이제 중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 부모가 있지 않으면 미국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어떤 방법으로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한번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보딩스쿨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특히 미국의 이 보딩스쿨들은 굉장히 비쌉니다. 고등학교인데 불구하고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비가 뭐 연 1억 이상 드는 학교 아니겠습니까? 버지니아주 같으면 또 미국에서 굉장히 또 괜찮은 주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보내고 본인들은 자녀들을 미국에서 대학교 박사학위 다 보내면서 정작 이제 본인들 같은 경우는 학력 차별 또 더군다나 서울대를 10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격차 해소를 주장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나는 말고 나는 빼고 여러분들의 격차를 해소해 드릴게요. 이 이야기잖아요. 이게 얼마나 저는 강선우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내 갑질은 그냥 하는 거고 제가 다른 사람들 갑질 막아줄게요.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내 갑질하는 건 괜찮고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이준숙 후보자 우리 자녀는 빼고 나머지 자녀들 격차를 해소할게요. 옛날에 조국 전 대표가 했던
가재, 붕어, 개구리는 뭐 다 그렇게 살라라는 거와 똑같이 저는 여기서 일관된 걸 봅니다. 이분들의 어떤 사고방식 이거 보면 결국 나는 빼놓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자신들 스스로는 실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얼마나 위선적이고 모순적인 걸까요? 과연 이런 게 대통령의 눈높이에 맞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눈높이가 너무 높은 겁니까? 이현정 의원이 말씀하신 강선우, 이진숙 두 사람, 특히 강선우 후보자에게는 나 청문회 때 어떤 소명을 했는지 이현정 의원께서 세게 비판하셨기 때문에 그 해명도 곧바로 준비되어 있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는 이번 주에 예정돼 있으니까 그 소명과 해명도 들어볼 수 있겠죠. 강훈식 비서실장, 대통령 눈높이가 너무 높다라는 표현. 다만 이제 야당에서는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갑질 등이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눈높이라는 자백 아니냐라고 했는데 야당에서는 이진숙, 강선우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낙마 영순 1순위로 꼽고 있으니까요. 이번 이른바 청문회 슈퍼위크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도 저희가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